안녕하세요. 이번엔 FISP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SP는 Fast Imaging with Steady State Precession의 약자로 그라디언트 에코 계열의 시퀀스입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Steady State Coherent Gradient Echo Sequence with FID Refocusing으로 설명되며 장비 업체에 따라 지멘스는 FISP, GE는 GRASS, 필립스는 FFE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는 빠른 검사 시간을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스핀 에코보다 낮은 플립 앵글, 숏TR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에 의한 잔존 횡자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란 낮은 플립 앵글, 숏TR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종축 자화가 줄어들다가 일정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 즉 한국말로 항정 상태라고 하며 추가로 TR이 물질의 고유값인 T2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XY 평면에 일정한 크기의 잔존 횡자화가 반복적으로 항상 남게 되는데 이 상태를 Steady State Prec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라디언트 에코의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잔존 횡자화를 스포일링 시켜서 날려버리는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 시퀀스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지난번에 배운 플래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존하는 횡자화를 리포커싱, 즉 다시 모아 신호 생성에 참여시키는 스테디 스테이트 그라디언트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FISP는 바로 두 번째 경우로 처음에 설명드린 Steady State Coherent Gradient Echo Sequence with FID Refocusing의 뜻처럼 항정 상태에 의한 잔존 횡자화를 다시 모아 사용하는 시퀀스이고 FID 신호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ID 신호란 Pre-Induction Decay의 약자로 한국어로 자유유도 감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RF를 끊을 시 횡자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기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외부 자장에 불균일을 더한 T2 스타 디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라디언트 에코에서는 이 FID 신호를 이용하여 경사 자기장을 통해서 에코를 만들어 신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코에서 잔존 횡자화를 없애거나 모으는 이유는 신호가 완전히 감쇄되지 않고 즉 횡자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신호가 발생하여 신호가 겹치게 된다면 대조도가 감소하거나 아티팩트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플래쉬는 잔존 횡자화를 없애서 주로 T1 강조 영상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고 FISP 같은 경우에는 잔존 횡자화를 모아 사용하며 T2 스타 강조 영상을 얻는데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FISP 시퀀스를 나타낸 그림인데 시퀀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F 펄스인데요. 하나는 알파라고 하면 다음 펄스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번은 플러스 30, 다음에는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엔 다시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교차로 RF 펄스를 주게 되면 똑같은 RF 펄스를 주었을 때보다도 종축 자화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더 큰 종축 자화를 가지게 되고 이는 MR 신호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신호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리소넌트 오프셋 앵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테디 스테이트 프리 프리세션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각 RF 펄스 직전에 존재하는 자화는
Z축을 따라 깔끔하게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스듬한 방향이며 횡 방향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X축 기준으로 횡자가 만드는 각도를 리소넌트 offset 앵글, 페이즈 앵글 혹은 프리세션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진각도의 불균일성 때문에 각종 아티팩트와 이미지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리드아웃 그라디언트와 슬라이스 셀렉션 그라디언트 방향에서의 일정한 진폭의 추가 그라디언트와 가변 리와인드 그라디언트를 통해 위상 인코딩 방향을 따라 순제로의 위상 편의를 생성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공진 오프셋 효과를 제어하고 정상 상태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호 강도 및 위상 위치에 따른 변화가 최소화되며 MI 신호의 위상 안정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러한 FISP 시퀀스에서 대조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SP 시퀀스의 대조도는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TR, TE, 플립 앵글과 조직의 매개 변수 세 가지 T1, T2 스타 및 수소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FISP 신호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한데, 이렇게 공식이 복잡한 이유는 종축자와의 정상 상태와 횡축자와의 정상 상태의 요소가 서로 혼합되거나 RF 펄스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MR 신호는 FID 그리고 여러 사이클로 누적되는 스티뮬레이티드 에코와 세컨더리 스핀 에코로 말할 수 있다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퀀스에서 가능한 이미지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기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값은 T2 스타 가중치를 결정합니다. FISP는 FID like 신호를 경사자기장을 통해 에코로 만드는데, 이 에코는 T2 스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서 TE가 길어지면 T2 스타가 강조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전반적인 신호는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TR이 길게 되면 마치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의 대조도와 같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60도의 플립 앵글과 7ms의 T 조건에서 왼쪽은 40ms의 숏 TR, 오른쪽은 400ms의 롱 TR인데, 이렇게 TR이 길어진 경우 횡축자와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충분히 긴 시간으로 인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치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와 같은 대조도가 나오게 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경우에는 숏 TE, 라지 플립 앵글을 사용한 스포이드 에코와 같은 대조도가 나오게 됩니다. 생리적인 움직임 또한 이러한 스포일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데, 정지된 조직에선 스테디 스테이트 프리 프리세션이 남아있는 반면 흐르는 혈액과 CSF 경우에는 마치 횡자화가 없어져 스포이드 그라디언트 에코와 같은 대조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립 앵글의 영향인데요. 플립 앵글이 큰 경우에는 각 RF 펄스에서 세로 및 가로 자화 구성 요소 사이에 상당한 상호교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 신호는 T1과 T2 모두에 의존하고 정확히 T1분의 T2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고형 조직은 T1이 T2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길지만 체액의 경우에는 T2와 T1의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플립 앵글이 커지면 CSF 및 유체의 신호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플립 앵글이 낮은 경우 종자와는 T1,
T2와 관계없으며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20도 밑의 낮은 플립 앵글은 스핀 밀도 가중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자, FISP의 이미지 대조도는 아래 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ISP 대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T1 웨이티드와 T2 웨이티드 같은 용어가 엄격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며 단일 이미지에서 다양한 조직 컨트라스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이미지의 일부분은 T1 컨트라스트를 나타내는 반면 다른 부분은 T1분의 T2 대비 및 스핀 가중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나 CSF 신호 역시 스피네코 이미지처럼 컨트라스트 유형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스핀 밀도나 T2 스타 이미지, T1분의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물이 똑같이 밝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FISP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래되었지만 사용하기에 복잡한 시퀀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FISP 시퀀스보다 좀 더 개선된 밸런스드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트루 FISP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